깔롱튜브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되는 유익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생활 법률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방송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유익한 영상을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개발 부동산, 택지 개발, 요런 약간 편법이 많은 행위를 근 10년 동안 해왔고, 편법에 엮일 기회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능력치가 조금 쌓이게 된 사람인데요. 사건별로는 다르지만 특정 분야 소송에선 연세 드신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낫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본 영상을 좀 쉽게 소개하자면, 변호사 없이 야매로 작성하는 고소장. 좆도 모르니 어렵지. 알고 나면 고소장 쓰는 거 졸라 쉽다. 요게 요 제목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고소장 쓰는 거 졸라게 쉽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다. 그렇다면 법을 알고 고소장의 내용을 알면 빠져나가기도 좋겠죠. 살면서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겪게 되었을 시 지식이 있고 없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치는 천지차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었다가 고소할 일이 생기거나 고소당한 일이 생기면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편이 되겠네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쭉쭉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새끼들이 많다. 그런 새끼들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누가 그럽디다. 진짜 정신병자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진짜 정신병자들한테 공격당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정신병원에 가 있다 이거야. 저는 그 말에 정말 심각하게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분노케 하고 빡치게 만드는 건 억울함이다. 그 억울함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 악의적인 허위로 인한 정보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정식 명칭은 정통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온라인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을 시 유포되고 오래오래 남게 되며 생각지도 않은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억울함을 겪은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보다 쉽게 법적 절차를 밟고 본인의 억울함을 쉽게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예술인이 있어서 여기 AB 이름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 예술인을 실제 예로 들어서 고소장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정치 활동을 종교생활처럼 생각하는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새끼들은 그 대상을 예로 드는 것만으로 기분이 빡칠 수가 있으니까 오지 마 이 새끼들아. 난 너희들한테 도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과감하게 뒤로 가길 누르길 바란다. 일단 사건부터 한번 짚고 가야겠죠.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의 아들인 문춘용이가 6,9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대강 이렇습니다. 문춘용 지원금 면접날 첫마디가 나는 문춘용이다. 캬!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이가 6,9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 대강 저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3명의 지원자 중 단 4명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서 면접 심사를 보았다. 그리고 문준용은 작년 말에 한 주에 350만 원씩 피해 사실 딱 내줄 쓰고서 1,4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단체로부터 3,000만 원 지원금을 또 받아서 반년 사이에 7,300만, 1년 사이에 총 1억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기에 어제 배현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준용이가 배현진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며 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요 내용이다.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 밑에 이제 아버지 행정수반인데 국정감사 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한다. 대통령 아들이니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나와서 국감을 받아라. 그리고 네 페북에 쓴 거 봤는데 요거 허위사실 유포다. 요런 내용이죠. 간단합니다. 누구는 아리까리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것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일단 고소를 하려면 성립 요건을 봐야겠죠. 요거 편집하면서 옆에 뿅뿅 띄우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대충 할게요. 명예훼손을 가능케 하는 데는 3요소가 있다. 첫 번째, 특정성.
두 번째 비방성, 세 번째 공형성. 이 3요소는 모욕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나뉘는 기준은 단순 비방을 했느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묘사를 했느냐, 서술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에 따라서 갈라진다. 예를 들면 단순히 이 씨발로마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 요렇게 얘기하면 모욕죄. 쉽게 얘기하면 욕설을 가했다, 욕설을 가해서 나를 능멸했다, 그러면 모욕죄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 씨발놈이 돈을 사기쳐서 나에게 얼마의 피해를 입혔다, 쟤가 사기를 쳐서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더라, 저 새끼가 어떤 여자를 강간했다더라, 요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묘사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 지금 배현진이 케이스는 문준용이가 뭐라고 싸질렀느냐. 자, 뭐라고 썼냐. 의원님은 내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네요. 맞아요. 실력이 없어도 떨어뜨리겠다 라고 시사한 거죠. 아무 데나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라고 썼죠. 이건 무엇이냐. 문준용이는 배현진이랑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전현이랑 통화했는데 전현이 씨발 내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벌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떨어뜨리겠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요 밑에 뭐라고 씹었냐.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기분 나빠서 자기를 부른 것처럼 묘사를 했고, 기지? 그러면 문준용이 말이 묘사를 했고, 그리고 비방의 의도가 있지. 비방을 했잖아. 불공정하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잖아. 그리고 특정을 했다. 배라고 썼지. 그리고 요 앞에 페북들을 보면 배현진 반복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SNS다. 공형성, 특정성, 비방성 모두 갖췄지. 그리고 이 비방조차도 묘사를 했어. 끝났다. 요거는 충분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글로 인해서 밑에 사람들이 졸라게 댓글로 배현진을 비방을 했다. 저 무진행이 욕 나오네, 배 수준 봐라, 블라블라블라, 토해무리들 적폐다, 뭐 꼴통위원. 아까 뭐 몇 개 찾아놨었는데 잘라놓을 걸 그랬어. 잘못 생각했어. 대통령 아들이란 이유로 씨발 고초를 겪겠다. 들떨어진 국회의원이다. 배똥개다. 개나 소나 국회의원이다. 개나 소다. 불화형 음해바이러스 감염증. 자, 졸라게 많은 사람들이 배현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기조. 문준용이가 저런 식으로 배현진이와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현진이랑 통화한 것처럼 묘사를 하며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줄 것처럼 권한을 남용해서 얘를 국감에 불러낼 것처럼 문준용이가 사람들을 착각하게끔 묘사를 한 거다. 실제로 그 글로 인해서 밑에 댓글로 사람들이 졸라게 댓글을 달아서 비방한 거 봤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다. 요 댓글을 하나씩 알뜰 살뜰 스크린샷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꼼수인데 글을 지워서 출처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글 쓰니까 글을 지울지도 모르니까 당시에 애초에 박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지워서 알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주제에 부합하는 듯한 비방하는 댓글에 있는 욕설을 끌고 와서 해당 글에 달린 댓글로 고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는 걸리면 큰일 나요. 이거 무고죄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상대방 개새끼가 나를 졸라게 허위 비방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입증 자료가 없어. 아 씨발 고소하고 싶어갖고 미치겠어. 어떻게든 고소를 해서 이 새끼를 조지고 싶다. 이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고소를 해서 이 새끼를 조지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이거를 지도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씩 끼워 넣는 것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무고죄 역시 상대방이 완전한 무죄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지, 애매한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조지고 싶은 의지가 졸라게 강력하다.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그러면 한 번쯤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렸다고 그러면 되지. 여튼 계속 진행하자면 문준용이처럼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서 비방을 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씹으려서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나를 비방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것도 걸린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엔 형법 307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같은 법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진 2배의 죄값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의 허위성 개구라를 스샷을 뜨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사람이 죽었을 시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족만 대신 걸 수 있다. 오케이?